안녕하세요, 강훈진입니다. 자, 오늘은 K-뷰티와 관련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믿고 갈 수 있는 섹터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설비, 그 다음 K-뷰티, 요렇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이 안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천도 드려왔었는데, 자, 이제 순환매가 돌고 돌아서 또다시 화장품주들이 넓게는 K-뷰티죠. K-뷰티에 속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탄력을 붙게 되면 최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1, 2주 정도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전력설비, 이쪽은 계속 관심 줘도 좋아요. 왜냐? 여전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자, K-뷰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자, 우선 오늘 APR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상한가까지도 가줬는데, 이제 상승 요인을 좀 찾아보자면은, 자, K-뷰티 인기에 따라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배가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매출액이 2,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4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포함한 기타 해외 매출을 통해서 급성장을 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2,660억이라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조 클럽에도 가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요대로 2분기, 3분기, 4분기 이어지면은 1조 클럽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조 클럽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여기 또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면은 통상 뷰티업계 성수기로 꼽히는 4분기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1분기에 이 4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만큼 지금 실적을 계속적으로 뛰어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용기기 관련주로 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타 다른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화장품이나 뷰티 디바이스 모두 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점이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실적이 잘 나왔고, 자, 그리고 요 표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79%가 성장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의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APR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지난번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한 번에 이 개미털기 흐름이 좀 있었어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좀 빠른 회복을 좀 보여주면서 요렇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 줬는데, 오늘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상장 초기 가격인 이 8만, 대략적으로 9만원이죠. 9만원 선까지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도 안착을 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이제 96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은 상장 첫날을 제외하고서는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증권사에서 제시를 했었던
가격대가, 그러니까 목표가가 85,000원 혹은 이제 90,000원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미 그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게다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90,000원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반복적인 매매 혹은 신규 진입 타점을 계속적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또 얼마나 갭상승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보유 중이다 한다면은 이제 갭상승 이후에 시초가 대비 한 마이너스 4% 정도 이탈 여부 좀 보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오늘 이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는 뚜렷하게 뭐 지속적인 매수세가 막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했는데, 오늘 특이한 점은 메이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그래서 메이저의 수급도 좀 붙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수급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봤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제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바로 안내를 드렸어요. 9시 45분이죠. 그래서 화장품 섹터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화장품주 계속 얘기를 해왔고, 실제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인그루드랩 이런 것들을 들여서 30%에서 50%대 수익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보톡스 관련주로 편입이 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용기기 관련주의 원택 이런 것들도 이제 들여서 뭐 40-50%의 수익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화장품주들 계속 강조를 드려왔고, 또 APR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빠르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받아보고 싶다면은 지금 휴대폰 키셔가지고 요 QR코드 촬영하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뜨실 겁니다. 그러면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100% 무료로 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 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APR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는데, 이제 K-뷰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하시겠죠. 자, 보시면은 자, K-뷰티 사재기 대란이 있었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사재기까지도 나왔다는 거죠. 비싸지기 전에 미리 좀 샀다는 건데, 자, 보시면은 한국 화장품 역직구 9억 7천만 달러, 7,300만 달러가 지금 기록이 됐고요. 또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5억 2,300만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8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1분기만 따지더라도 전년 대비 31.8%가 늘어난 4천억 원 초반대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수출 데이터, 이전부터도 수출 데이터 화장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보자면은, 자, 요즘에는 효자 수출 상품이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만 봤을 때 수출액이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는데 20% 증가한 18억 4천만 달러, 대략 2조 5,800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APR뿐만이 아니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K-뷰티에 대해서 요 수출액이 지금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매년 늘어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24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이거는 말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지금 요게 기준이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100억 원,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넘겼다는 겁니다. 100억 달러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관세와 관련돼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유예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사재기 품목에서 아까 막 외국인들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샀다라고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관세에 더해서 지금은 뭐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제 사실상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K뷰티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 리포트를 일부 좀 발췌해 왔는데, 자, K뷰티가 25% 관세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수요 위축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수익성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K뷰티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약 20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 제품 같은 경우엔.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 부과가 되면서 가격을 올려야만 수익성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업체에서도. 그래서 약 3달러 수준의 가격 인상을 한다. 그래서 15%의 가격 인상을 하는 거죠. 20달러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건데, 자, 그럼 가격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미국 내 상위 10대 화장품 브랜드 평균 가격이 35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달러를 인상하더라도 어때요?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인상을 하더라도. 그래서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달러 정도 올려도 선택지가 크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K뷰티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K팝 유행으로 인해서 이 K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화장품 수입 상위국을 좀 보자면은 한국이 가장 높다. 자, 그런데 자, 이 정부에서 봤을 때 각국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봤을 때 뭐 차이를 해봐야 한 5% 정도 나는 거예요. 다른 국가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국가들의 화장품 역시도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 K뷰티만의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리스크를 짊어지고 모두에게 다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을 겨냥한 부분이라고 확인이 되죠. 눈에 띄게.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ODM, OEM 포함해서 대장주가 이제 코스맥스죠. 물론 한국 콜마도 있기는 한데 좀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냥 코스맥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후속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케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좀 별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형주들. 그래서 선진뷰티사이언스랑 인그루드랩, 이 두 종목은 이미 추천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종속이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그루드랩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미용기기, 그래서 아까 APR은 체크를 했고, 이제 파마리서치, 사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톡스나 필러부터 시작해서 미용기기, 리쥬란이 대박이 터졌죠. 그래서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후속주로 제가 원택을 드렸었죠. 원택도 수익률 아주 좋습니다. 여전히 고가 뚫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더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유통 주들, 그다음에 이제 대장이 단연 이제 실리콘2가 있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후속주로 볼 거는 VT라는 종목이죠. VT도 거의 8%대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 기억해 주시면 되고, 뭐 보톡스는 휴젤, 그다음에 후속주로는 메디톡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았죠. 그래서 좀 못 갔었던, 그리고 소송 비용으로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차츰 해소가 되면서 메디톡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후속주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젤도 그렇고 사실 파마리서치도 그렇고 지금 계속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메디톡스는 비교적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형주들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차트 동일이라고 써놨죠. 그 이유는 지금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났고, 자 그럼 먼저 APR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미 뭐 고가를 다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기 어렵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운드 가격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5,000원, 그 다음에 9만원 지지라인 좀 보시면서, 이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제 코스맥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ODM, OEM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맥스도 오늘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직전 고점인 208,000원을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나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 코스맥스의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지난해 이제 2조 1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조 5천억 가까운 수준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754억에서 올해 2176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ROE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EP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PS를 보면은 지난해 이제 7,56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7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퍼 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창 잘 나갈 때는 거의 4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40배까지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퍼가 2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행 EPS를 적용을 시키면은 얼마냐? 여기 상단에 14배까지, 그러니까 14배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봤을 때 20배 정도로 좀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퍼 밴드로 봤을 때도
여기 지금 이 초록색 라인이 21.54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21.54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올해 EPS가 11,070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21.54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38,400원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238,400원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전 역사적 신고가가 232,0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 역사적 신고가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잡자면은 이전 고가 라인 22만 5천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못해도. 그러면 이 구간 돌파한다? 그럼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업사이드 포텐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 기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후속주라고 볼 수 있었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그 부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분기예요. 분기. 자, 보시면은 지난해 4분기에 지금 수익성이 한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133억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도 약간 눈높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종속회사로서 잉그루드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잉그루드랩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연간 실적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주춤했다가 정상화 되어지는 게 좀 보여지죠.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별도로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법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앞에 코드 번호가 9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은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별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좀 반영이 돼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퍼 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PER 자체, 그러니까 퍼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까 코스맥스가 현재가 기준 25배였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엔 현재가 기준 한 11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잡아보자. 왜냐? 그래도 이 분위기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배보다는 조금 높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15배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15배를 한번 잡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EPS가 지금 4,008원에서 이제 4,599원 정도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15배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68,985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번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68,985원 이면은 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한 53%의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실적 성장세에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뭐 화장품 업황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차근차근 늘리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도 이런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하나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형주들 차트만 한번 빠르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우상향 보였다가 쭉 빠지고 나서 어때요? 지금 이 추세선 상향 돌파하려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장품 역시 실적은 좋아요. 그래서 같이 분위기 타서 올라갈 수 있는 소형주다.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원대 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일부 물량 매집이라든지 이전 악성 매물 좀 소화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토니모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모리도 한번 보시면은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어때요?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는데 요렇게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도 요렇게 좀 줄었다가 다시금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삐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미 3월 달에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초반에 한번 반짝 상승하더니 요렇게 못 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요렇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주가도 어때요? 우상향 흐름 같이 이어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 고점을 오늘 한 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지금 만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화장품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도움이 되셨다,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들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정보방도 열려 있으니까 같이 들어와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